자, 11번 봅시다. 보기의 개요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의 내용에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개요란 항상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계층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개요는 계층적이며 유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상하 관계를 살피고 또한 즉 유기성, 위의 것과 관계를 봐야 되는데 먼저 본론에서 원인을 앞에 두 가지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두 가지를 들었어. 그러면 이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해결 방안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윗글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따라서 기업들이 과도한 포장 경쟁을 벌인다는 얘기는 포장을 자제하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호화로운 포장을 선호한다 라고 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뭐 해야 돼? 소비자들에게 호화 포장이 결국에는 값을 올릴 뿐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권해야죠. 정답 몇 번? 1번. 정부가 감시하는 얘기는 아니죠? 정부가 어떻게 포장지까지 감시하겠어요? 자,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을 보면 다음 시에 밑줄 친 기업과 정조라고 했어요. 시적 정조. 분위기죠. 분위기.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가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 몸소리 쳤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외롭다는 거네. 적막하고 외롭다는 거네. 아래에서도 그와 같은 외로움, 적막함을 찾는 거야. 1번 적막한 경운의 들녘 끝 어디에서 작은 깃을 얽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이 보얀 봄길을 찾아 무난하여 왔느뇨. 따라서 여기서는 봄을 맞는 즐거움이죠. 즉 이 적막한 겨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겨울의 끝에서 이제 봄의 새순이 돋는 걸 보고 즉 봄의 즐거움을 노래했고, 2번은 의지적이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이 고은 아저씨는 온몸으로 사람과 얘기하다 결국 성추행으로 걸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몸으로 가자. 이 사람이 술주정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리고 원래 시인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처먹는다는 이런 또 편견. 쌤이 국문과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술을 마시는 늘 그런 모임이에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창피한 얘기지만 소주 한 잔을 먹고 내가 의식을 잃었어. 그러니까 몸이 안 받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도 자리는 가야겠는데 술을 막 한 대접씩 마시라고 그러고, 그래 나중에는 결국 싸웠죠. 선배가 주는 걸 내가 못 먹겠다. 그랬더니 뭐 그 당시만 해도 선후배가 철저했으니까 뭐 이 새끼 건방지게 어쩐다 그래. 이제부터 너랑 나랑 선후배 하지 말자. 안 맞아. 그러면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은 아무도 동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권유하는 건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지금도 회사 회식하는데 그따위 폭력을 쓴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님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하필이면 또 남자 선생이라 학생부에 갔죠. 학생부의 선생들은 다 술을 잘 마셔요. 그런데 선생들은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다행히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학원과에서 선생들이 잘 모이지도 않지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술을 권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들 배운 놈들이라 그렇게 한다는 게 야만적인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은 무슨 동창회, 동문회 또는 뭐 향후회 또는 뭐 초등 동창회, 미친놈들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아니 좋아.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술버릇 안 좋은 놈들이 있을 거야. 연수 가서 본인이 술버릇 안 좋으면 절대로 마시면 안 돼. 연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파면시켜도 상관없어요.
파면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뭐야, 등용 거부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직을 받고도 마찬가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 술 처먹고 주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술을 조심하자는 거. 자, 그리고 술 처먹고 우는 놈 있죠? 알겠어요? 우는 놈, 뭐 술 처먹고 싸우는 놈, 그런 애들은 술 문화 잘못 배운 거고. 그리고 요새는 술 말고도 마실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에서 가장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쓰고 이러는 작가들 중에 거의 대다수 서양 사람들은 술 한 방울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담배 하나도 안 피우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동양에는 이상한 편견,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술을 마실 줄 알고 해야 낭만을 알고 시를 쓴다.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맨정신에도 얼마든지 낭만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그걸 자꾸 젊을 때부터 훈련하세요. 술을 마셔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애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술이 없어도 충분히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선생님이 군대 가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술 문화예요. 항상 뭐 치킨이나 이런 거 가져오게 해서 그 다음에는 그 깡소주 같은 거 아니면은 나폴레옹이라고 있어. 아주 싸구려 위스키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또 일부러 먹게 하고 군대에서도 결국에는 싸웠죠. 싸웠어요.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미쳤냐? 그거 그 말 듣다가 내가 죽으면 내 손해인데. 선생님은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딱 첫 번째 비결은 위험한 건 안 한다. 위험한 걸 감수할 만큼 인생에서 대단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하러 위에서 높이뛰기를 하고 뭐하러 저기 길이 뻔히 있는데 저기 차도로 누가 더 빨리 가나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철도에서 철도 저 뭐야 기차 오는데 그 남자애들 그런 거 하죠? 기차 올 때 누가 더 빨리 뛰나 미친놈들이야. 그냥 기차 옆으로 걸어가면 되지. 뭐하러 그 기차 오고 있는데 뛰어가서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만용이지. 그런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술 마시면 만용을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술 처먹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 정말 살인 행위를 하는 거지. 공무원은 음주운전 게임 그냥 끝이야. 뭐라고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3년인가 뭐 4년 지나면 음주운전을 지워준다고 하는데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구속까지 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돼요. 됐어요? 되지도 않을 거 덤비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이죠. 온몸으로. 이 아저씨는 온몸으로 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의지적이다. 그 다음 3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운 상황이죠. 정답 몇 번? 3번. 자, 4번은 사림 너머 멀리 면사무소 지붕 위에 올림픽기가 휘날리고 노상 가슴 설레고 뿌듯한 이 일,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하루에 뜨거워진다. 이 농사 짓는 즐거움입니다. 텃밭에서의 농사 짓는 즐거움을 노래한 거죠. 뭐 이런 걸 쉽게 맞히죠. 자, 13번 어문규정에 모두 맞게 된 거. 1번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리을 뿐더러 밑줄 치고 리을 뿐더러는 어미야. 따라서 붙여 써야죠. 뿐이 아니야.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야. 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 붙여 써야 됩니다. 띄어쓰기가 틀렸죠. 선생님 띄어쓰기는 따로 묻는 거 아닙니까? 따로 물을 수도 있지만 어문규정 안에 한글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가 모두 들어가고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 41항부터 50항까지가 띄어쓰기 규정이야. 그러므로
띄어쓰기를 충분히 물을 수 있죠. 2번 묵호 맞게 했죠? HO 밝혔고 극락전 발음 나는 대로 로마자는 표기해야 되니까 극락하고 EUNG 맞게 했고요. 신문로가 주소라고 했으니까 붙임표로 표기해야죠. 틀린 거 없네. 정답은 2번.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자, 내가 그이가 말을 잘한다고 판단한 거야. 나의 판단을 쓸 때는 뭘 써야 돼? 어이. 틀렸죠? 잘하대. 어이를 써야죠. 그 다음 왜 이렇게 일이 많대? 하고 항의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하더라도 아이를 써야지. 이렇게 반문하고 항의할 때는 아이를 쓰는 거야. 따라서 왜 이렇게 일이 많대? 하고 반문할 때는 아이를 씁니다. 따라서 어이가 아니라 아이를 써야죠. 앞뒤 다 틀렸죠? 4번 거시기 맞고요. 사글세빵 맞아요. 사글세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 붙입니다. 전세빵은 둘 다 한자어라 시옷 못 붙이지만 사글세빵은 사글세가 우리말이라 시옷 붙이고요. 위력성당이 아니라 울력성당이죠. 표준어는 울력성당. 다음에 둘째는 맞습니다. 두째란 말은 없어. 두째란 말은 없고 둘째가 맞고요. 대신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12째, 12째 둘 다 있죠. 12째는 언제 써요? 서수사 12번째라는 뜻이고 12째는 양수사 12개째라는 뜻이고 그래서 10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12째, 12째가 모두 가능하지만 이 둘은 뜻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14번 글의 제목은 곧 그 글의 주제고 먼저 선택지를 보면 인용의 필요냐 비윤리성이냐 개념이냐 아니면 독창성이냐 본문을 보면 논문을 작성할 때 필자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나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를 삼기 위해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의 개념을 썼고 그 다음 인용의 논문의 목표는 즉 필자가 성립한 가설을 관련 자료에 입증함으로써 객관타당하며 독창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용하는 목적을 적었죠. 정답 몇 번? 3번. 다음 15번 다음 제재를 이용하여 한 편의 글을 쓸 때 흐름이 맞도록 하라. 먼저 선택지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먼저 기억은 건전하고 올바른 컴퓨터 통신 문화에 정착이 시급하다. 의견을 말했죠. 의견을 말하는 건 맨 뒤로 가야겠지. 틀렸고 니은번 마련해야 한다. 역시 의견을 말하고 있죠. 역시 뒤에 가야겠고 디귿 최근 들어 통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실을 말했고 이는 화제를 소개할 때 먼저 일반적 사실로 글을 쓰죠. 디귿은 가능하지. 그 다음 리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한 건 먼저 일반적 사실을 나열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정답 몇 번? 3번. 16번 주책이 심하다. 맞죠? 지금은 또 주책이다도 맞고요. 주책을 떨다도 맞고 주책 없다도 맞고 2번 경쟁의 와중을 뚫고 맞죠? 와중은 시끄러운 중에라는 뜻이니까 경쟁하게 되면 서로 시끄러움으로 경쟁의 와중을 뚫고 맞죠? 다음 주장이 엇갈려 맞습니다. 기본형은 엇갈리다, 엇갈려 맞고요. 그런데 감정이 받치다 하면 감정이 받치다 어떤 감정에 받치다 감정이 받치다 할 때는 디귿, 치읓 받치다를 써야죠. 정답 몇 번? 4번. 그럼 히는 언제 써요? 피동 차에 받치다 히를 써야지. 그리고 도매금으로 물건을 넘길 때 히를 씁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 너 언제 들어왔냐? 왜? 뭐 안 좋아? 왜 그래 너? 왜 울어? 우는 거야? 아니면 콧물 나오는 거야? 왜 울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물어보지 마? 아니 좀 전에 없더니 언제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자 17번을 봅니다. 뭐가 많이 열받은 일이 있나 본데? 어떤 새끼가 열받게 스미트 일러. 어? 자 17번을 봅니다. 하여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 뭐야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꼭 신경 거슬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잘 추스리고 해. 알겠어요? 뭐냐면 이상하게요, 평소에는 별일 없다가도요 또 연락 없던 새끼가 꼭 친구들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연락 와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던 아버지가 꼭 가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려고만 들면 주변에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 공부하는데 많은 또 힘겨움을 줍니다. 자 17번 다음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먼저 여러분들이 읽고요 이 글의 표현상 특징 못 찾아요. 선택지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지.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지시어가 뭐야? 이것, 그것, 저것이야. 위에 없지? 틀렸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의문형 문장,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이런 의문형 문장에서 또한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정답 몇 번? 2번. 과거와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라 이 노래는 과거에 대한 얘기죠. 추억에서야. 제목이 벌써 추억에서. 그리고 어떤 추억을 떠올린 거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야. 엄마가 늦게까지 장사하고 돌아오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지. 의지적 어조 아니죠? 의지적 어조가 되려면 아까 화살이 되어 가자처럼 뭐뭐 하자, 뭐뭐 할 거야, 뭐뭐 하겠다 이런 서술어가 나와야 의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7번의 정답 몇 번? 2번. 다음 18번. 이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은 곧 이 글의 주제야. 본문을 보면 낯선 문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명확하게 구분짓는 범주에 대해 그 문화 속의 사람들은 그런 범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쉽게 묘사할 줄 모르는 사물에 대해 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감지력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된다. 예를 들어는 건너뛰어야지. 그러므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별개의 사회에 산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언어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삶의 전반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거지. 1번 훌륭한 번역은 외국의 문화가 생소하지 않도록 의역하는 것이군. 가장 윗글과 관계가 깊죠. 왜냐?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올바른 의역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문화에서 사용됐던 그 느낌을 우리 언어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만약에 외국어 영화에서 오 마이 갓 하고 놀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 하나님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이해돼요? 그 뉘앙스에 따라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럴 수도 있고 오 이런 일이 이럴 수도 있고 아 시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어울리느냐 이걸 잘해야 의역을 잘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외국어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어 공부도 끝이 없듯이 외국어 공부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번역자로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익힌다면서 우리말을 모르니까 대한민국의 이 번역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에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 번역사를 탔던 이유는 우리말에 능숙한 외국인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어 능력이 있는 놈이 외국어 번역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어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말을 몰라요. 우리말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맞춤법도 몰라. 우리 어법도 모르고 그러고서는 영어식 사고만 자랑해.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자, 그 다음 그래서 18번에 정답은 몇 번? 1번. 다음 19번 한문의 문구와 상통하는 속담
자, 대효월 좌황혼. 그러니까 달이 지는 거 보고 황혼이라고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즉 급한 성격을 말해. 즉 오동시 보고 춤춘다. 매우 급한 성격을 말합니다. 아직 나무로 자라지도 않고 씨앗만 보고 벌써 무슨 가구를 만든 것처럼 춤을 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급한 성격을 말해요. 과전불람리요 이하부정관이다. 무슨 말이야? 남의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즉 과전불람리요 즉 이하부정관이다 라는 말은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그리고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 곧 남의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라는 얘기는 현실적인 안목을 강조한 것이니까 어울리지 않네. 정답 몇 번? 2번. 적선지간은 필류여경이요. 즉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스럽고 반면에 적불선지간은 이 나쁜 짓 한 집안은 반드시 여앙, 재앙이 닥친다라는 거야. 곧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4번. 돌불년이요 불생년이라. 즉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거지. 따라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라는 얘기고. 자, 19번의 정답은 2번. 20번. 피동중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면 능동으로 바꿔보고 안 되는 걸 찾는 건데 이런 피동물을 우리가 탈행동적 피동이라 하죠. 탈행동적 피동. 탈행동적 피동이다라고 합니다. 피동은 피동인데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감기에 걸리다야. 이걸 아무리 능동으로 감기가 걸었다? 안 되지. 뭐 차가운 기온이 감기를 걸었다? 말이 안 돼. 따라서 감기에 걸리다는 피동은 있는데 능동이 존재할 수 없죠. 정답 몇 번? 1번. 왜? 감기의 원인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감기의 원인을 안다면 능동문이 가능하겠지만 감기에 걸리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능동으로 바꾸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능동으로 바꾸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자,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 보면 됩니다. 우리말이니까. 자, 우리말에서 문법적인 것, 즉 문장에서 문법적인 요소는 세 가지. 피동, 사동, 높임이야. 피동, 사동, 높임이 가장 우리말의 특징적인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물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시제지. 근데 우리말에서는 시제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 왜냐? 읽으면 알거든. 우리나라에서 시제는 한국인이라면 쉽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알 수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 시제의 일치는 매우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 시제의 일치나 이런 게 우리말이라 너무 쉬우니까 중요한 문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안 나왔던 거고 반면에 피동이니 또는 사동이니 또는 높임 표현은 우리말의 중요한 문법이면서 동시에 시험에도 자주 묻죠. 아직도 피동사동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면 피동사동은 무슨 관계야? 아무 사이 아니야? 피동사동은 아무 사이 아니야. 피동에 상대되는 건 뭐야? 피동의 상대는 뭐야? 능동이고 사동의 상대는 뭐야? 주동이고 피동과 사동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자. 다음 20번의 정답은 따라서 1번 3회로 갑니다. A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더 이상 삽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결국 혼자 정신줄 놓고 서 있는 거야. 장면을 이해해야지. 혼자 정신줄 놓고 서 있는 거고 이를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 해요? 망연자실했다. 정답은 2번. 간담산조는 무슨 뜻?
우정, 간담상조란 우정을 말하는 거야. 속을 터놓는 사이 우정이야. 전전긍긍은 불안해서 떠는 거지. 전전긍긍 불안해서 떠는 거야. 다음 절치부심, 분하고 억울해야 돼. 절치부심은 분하고 억울해서 속을 끌리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이 집에 가다가 중딩한테 삥 뜯길 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절치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분하고 억울해서, 즉 분하고 억울해서 속을 끓이는 거지. 1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이동화의 밝고 따뜻한 날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도 수험서에 없으니까 어떤 수험서에도 없어요. 따라서 이 밝고 따뜻한 날 줄거리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줄거리는 꼭 복습할 때 살펴보기 바랍니다. 혹시 이동화의 소설이 유명한 게 아니라 즉 나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수능에 한번 출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미 초등 애들이 다 조사해서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의미 전달이 명료하고 매끄러운 문장 있습니다. 1번 이 소녀가장의 현재의 자기 처지에 최선을 다한 것 또한 칭찬할 만하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주어가 소녀가장인데 격조사 의를 써서 잘못됐죠? 이 소녀가장이 하고 주격조사 이로 바꿔야죠. 다음 2번 위계 질서 있게 자신들의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연의 신비에 놀랐다는 거야. 앞에 생각하면서의 주어도 나기 때문에 앞에 전절의 주어는 생략했고 뒤에 후절의 주어를 썼죠. 틀린 거 없네. 정답은 2번. 나는 앞으로의 교육 문제가 대학원 교육에 역점 및 중점을 두면서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공존시켜야 한다. 뭔 소리야? 나는 공존시켜야 한다. 어색하죠? 따라서 무엇을, 문제를. 자, 시키다라는 것은 사동인데 사동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해야 하는 구조지. 반드시 시키다는 A에게 B를 시키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나는 교육의 문제를 공존시켜야 한다. 어색하죠? 앞에 중점을 두면서 공존시켜야 한다. 어색합니다. 4번 좀처럼과 같은 뜻은 좀채와 좀처럼은 복수표준어. 그러나 좀채로라는 말은 없고 좀채 좀처럼 복수표준어. 좀처럼 남을 위해서나 아니거나 간에 돈 내는 일이라면 세금 내는 것에도 관심이 없던 분이라 누구냐 이거야. 누가 관심이 없냐? 주어가 없네. 관심이 없는 분의 주어가 없죠. 우리말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 일반적인 나, 우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앞에 문장에서 누군지 밝혔을 때 뒤에 문장에 동일한 주어라면 생략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외에는 생략하면 안 되죠. 다음 3번 문제. 다음에 결론을 물었는데 결국 이 글의 주제를 묻는 거고 본문에 보면 독수리 알을 닭장에 넣어 계란과 함께 부화시켰는데 태어난 독수리는 암탉 밑에서 자랐다. 시간이 지나며 독수리는 병아리보다 큰 몸을 가졌지만 병아리와 다름이 없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독수리를 보고 날아보려 했지만 날다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독수리를 독수리 집단으로 옮기니까 금방 집단에 적용하여 비상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육식하는 본성도 되찾았다. 이건 환경보다도 뭐야? 본성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야.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금묵자학의 원리처럼 절대적이라고 보는 입장. 반면에 어떤 환경에도 즉 그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
이 교육자들의 입장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어떻게든 학생을 적절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몰아넣으면 우수하게 된다고 믿는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이 글의 입장처럼 본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서는 우수한 아이는 본래부터 우수한 자질을 가졌고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낭중지추처럼 그 능력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사실 뭐가 참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대신 아주 우수한 존재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서 아주 특출난 천재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을 교육하는 대중교육은 어느 수준까지는 본성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 대중교육의 입장이지. 만약에 본성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왜? 사기꾼 될 놈은 반드시 사기꾼이 될 테니까. 그러나 대중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바뀔 수 있죠. 일정 부분 반드시 바뀔 수 있고, 다만 특출난 천재, 저 스티브 잡스 이런 애는 아무리 애 교육해도 안 만들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절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저 서구에 아주 오래됐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그리스 철학자는 절대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보통의 인물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제2, 제3의 그런 사업가, 제2, 제3의 장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창의적인 인간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지. 자, 3번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환경이 본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4번에요. 주어진 지문은 고전문학이고 장르가 뭔가요? 장르가 뭐야? 한 가지. 제목은 제 막매가고. 자, 향가는 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불려졌던 노래인데 그 중에서도 제 막매가는 향가의 형식 4구체, 8구체, 19체 중에 몇 구체? 19체 향가고. 이 제 막매가를 지은 지은이는 누구다? 월명사다. 그런데 이 월명사의 작품으로는 제 막매가 말고 하나 더 있죠? 또 하나가 뭐야? 도솔가. 월명사의 작품으로는 도솔가. 이 도솔가는 사구체향가죠. 사구체향가, 도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향가 제막매가는 향가 25수 중 가장 문학성이 빼어나다고 일컫는 작품 중에 하나고, 이 제막매가와 서로 비교되는 게 바로 또 하나 향가 문학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거 뭐야? 차한기파랑가죠. 자, 이 차한기파랑가라는 이 19체 향가도 제막매가와 함께 문학성이 빼어나다고 평가받고 있고, 제막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면 차한기파랑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 서로 주제는 다르지. 하나는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노래고 하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즉 역시 기파랑도 죽었지만 그 죽은 기파랑을 예찬하는 성격의 노래입니다. 차한기파랑의 지은이는 누구예요? 충담사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충담사도 작품 하나를 더 썼지. 충담사의 또 하나의 작품은 안민가죠. 그리고 이 안민가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인 노래, 즉 군신민의 도리를 다하라는 유교적인 노래를 담았고 역시 19체 향가입니다. 먼저 1번 의식료다. 자, 의식료라는 얘기는 우리 민요의 종류에, 우리가 민요라고 하면 곧 옛 노래를 말하는데 그 옛 노래의 성격상 의식을 거양할 때 부른 노래를 넓은 의미로 의식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하며 부른 노래는 넓은 의미로 노동요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제막매가가 어떤 의식을 거양할 때 불렀겠느냐? 당연히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부를 수 있고 따라서 의식료의 성격을 갖는다. 맞죠? 다음 2번. 인생의 무상이 즉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지. 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하고 인생 무상감이 표현되어 있죠. 3번. 애도의 정을 즉 죽은 이를 추모하는 애도의 정을 뛰어난 비유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향가문학의 백미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어디에 비유했죠? 바로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잎에, 나뭇가지와 떨어지는 잎에 즉 누이를 비유했고, 불교적 무상감에 드러났죠? 분명히 불교적 무상감은 들어있어. 그러나 또한 그것의 극복을 윤회 사상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있죠. 절망을 부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윤회 사상을 통해 극복의 자세를 얘기했어. 그래서 이 제망매가는 문학의 4대 미 중에 뭘 드러낸다? 숭고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장미가 아니라 숭고미를. 만약에 죽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만 드러냈다면 그건 비장미겠지만, 이 작품은 죽은 누이에 대한 윤회 사상을 통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빌고 있으므로 종교를 통해 그 슬픔을 극복한 거죠. 그러므로 숭고미가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자, 본문을 보면요, 왼쪽에 한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향찰 표기를 한 것이고, 지금의 한자하고는 전혀 달리 향찰 표기를 해서 음차와 훈초를 해서 적어놓은 거야. 지금 제망매가의 향찰 표기는 그냥 폼나라고 적어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후대 학자가 옮겨놓은, 그것도 현대어로 옮기지 않고 고로 옮겼죠. 옛말로 옮겼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현대어로 옮겨봅니다. 생사의 길은 이에 이삼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하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까? 여기까지. 즉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까? 여기까지는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 즉 죽는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요절했다는 걸 말하죠. 여기서 나는 간다 할 때 나는 누구? 누이를,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거지. 어느 가을? 가잘은 가을이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이 가잘이 가을이 될 때 그 형태의 변화를 빈칸을 채워봐라. 그러면 반치음과 아래아가 있으면 뭐가 먼저 없어져? 소실문자 순서상 반치음과 아래아가 있으면 뭐가 먼저 없어져? 반치음이 없어지죠. 따라서 가을 반치음이 먼저 없어지고,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아래아가 2개 남았을 때 16세기 후반부터 아래의 음가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2개의 아래아 중 어떤 아래아가 먼저 없어져요? 2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그래서 가을, 이해됐죠? 이런 순서로 변화합니다. 어느 가을날 이른 바람에, 이때 바람은 바로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니까 죽음의 원인을 비유한 거지. 죽음의 원인을 바람에 비유했죠. 그 바람도 때이른 바람이니까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 요절임을 말하는 거야. 이에 저에 떠들 잎처럼 여기에 저기에 떨어지는, 떨어질이라는 말은 떨어질,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이때 한 가지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니까 한 가지란 같은 부모를 말하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곤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곧 인생 무상감이, 즉 뒤에 넋줄은 인생 무상감을 드러낸 거야. 즉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함께 자랐는데도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 무상감을 쓴 거지.
이제 마지막 두 줄은 아 하는 감탄구는 19채 한가의 특징, 아라는 감탄구 19채 한가의 특징이고 미타찰에 맛볼라. 미타찰이란 극락세계야.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나는,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때 나는 월명사 자신을,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월명사 자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은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극복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노래했죠. 이렇게 19채 한가는 내용상 넉줄 두 줄 3단 구성입니다. 즉 한가 19채 한가는 넉줄 두 줄 이런 3단 구성을 취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 글에서 문장 간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먼저 A가 B의 원인이면 B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나 A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는 원인을 나타내죠.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 문학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분단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는 한편에서는 고전 문학 내부의 전통만 문제 삼고 또 한편에서는 고전 문학과의 관련은 되도록 배제하고 현대 문학의 전통을 다루게 된다. 매끄럽죠? 그러므로 넣었더니 매끄럽다고. 그럼 A와 B는 인과관계 맞죠? 이해돼요? 왜냐면 접속어는 가급적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아마추어들은 접속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 그럴 때 프로는 그 접속어를 빼버리는 거야. 빼도 앞뒤가 충분히 의미관계를 줄 수 있으면 접속어는 안 쓰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A가 B의 원인이다 하면 일부러 그러므로를 넣어야 돼. 물론 아예 지문에 그러므로가 B 앞에 써 있다면 더 쉽겠지만 그게 안 써 있더라도 일부러 읽어보라 이 말이야. 다음 C는 B의 반증이다. 그러면 그러나 하고 읽어보면 되지. 반증이라고 했으니까 C를 그러나 하고 읽으면,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도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한국문학 하나다. 앞에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별개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반증 맞네요. 다음 D는 B, C와 대립한다. 그럼 그러나로 읽어야지. 그러나 한국문학의 하나라는 명제는 전통론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C에 대한 긍정이므로 그러나라고 이어쓸 수가 없네요. 이 D는 뭐하고만 대립해요? B하고만 대립하고 C하고는 같은 생각이네. 정답 몇 번? 3번. 따라서 D가 이 글의 주제다. 맞죠? 6번. 기억이 뜻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속담. 한국인들은 대체로 현세적 실제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려 하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 중심주의라는 얘기고 현실 중심주의를 나타내는 속담을 찾는 거야. 몇 번? 1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무슨 뜻?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2번.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바로 염량세태를 말하지. 염량세태. 사람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모여들고 권력이 없으면 사라지는 염량세태의 모습이지. 다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뜻?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과정은 관계없이 결과의 중요성을 말하죠. 이 결과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게 바로 이 시험이죠. 뭐 어떻게 공부를 했든 합격하면 모든 게 정당화되고 안 그러고 떨어지면 그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시험이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요. 공부 어떻게 해요? 뭐 문제집을 뭘 봐야 돼요? 뭐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만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달라요. 지금 와가지고 기본반을 들어야 되느냐? 기본반을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죠. 내일 모레 시험이라도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 아니 지금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풀어야죠. 이건 각자 다른 거야. 제발 그런 질문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한자 공부해야 돼요? 나쁜 사람입니다. 한자 공부 어떻게 해요? 이건 언제 질문하는 거야? 코 올릴 때 하는 거야. 처음 이 공무원 수험서 들고 처음 학원 올 때 그때 하는 질문이지. 도대체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것도 공부를 해왔던 놈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기 싫다는 거지. 한자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죠. 더 열받는 건 그런 거 대답 안 해주면 서운해요. 또 제발 좀 공부하는데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담당 선생들은 그 과목이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도움말을 줄 수는 있지만, 공부의 전반적인 것은 마음가짐을 좀 북돋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아줍니다. 하루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좋나요? 그걸 왜 국어선생한테 묻냐? 그걸 왜 원장한테 묻고? 누구한테 물어야 돼? 너한테. 본인 너한테. 스스로 잡아야죠. 뭐 몇 시간 하면 합격하고 몇 시간 하면 떨어져.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스스로가. 또 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각자 다르겠죠. 뭐 내일 모레면 암기 과목이 어디 있니 우리 과목에? 다 암기인데? 제발 좀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공부하세요. 하나라도 더 봐. 공무원 시험은 시험 범위가 없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있던 학생 때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시험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공부에 정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시험 공부에 정석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는 범위를 주니까 선생한테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여기서 뭐 나와요? 물을 수 있어. 왜? 출제한 사람이니까. 힌트라도 줄까봐. 그럼 또 선생들이 힌트 주지. 근데 그 힌트도 공부한 놈이 알아듣고 공부 안 한 놈은 모르고.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내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런 질문들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 공부해.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네가 안 나왔으면 하는 거 그게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왔으면 하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합격해. 됐어요? 자 7번. 다음 얘들은 모두 영어에서 온 외래어인데 이건 그냥 트릭이야. 이건 필요 없는 트릭이고 결국 뭐야? 표기가 맞는 것. 이 질문이지? 정답 몇 번? 1번. 클로버죠? 클로버 안 돼. 클로버. 판타지가 아니라 뭐라고? 판타지. F는 피읍으로. 클리닝이 아니라 클리닝. 리을 받침을 써야지. 메론이 아니라 멜론. 멜론. 리을 받침을 써야죠. 다음 8번.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걸 덧붙이는데 알맞은 전개 방식. 이 글의 주제를 잡아야죠. 주제에 따라서 뒤에 뒷받침을 뭘 할지를 정하는 거야. 자, 이 문단의 주제는 뭡니까? 작가는 말의 실수를 통해 독자를 하여금 거기서 뭔가를 찾도록 의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일반적 진술을 했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예시. 정답 몇 번? 2번.
자, 분류란 뭐예요? 분류란 뭐야? 어떤 대상을 종류로 나누는 것. 분석은 뭐예요? 분류가 종류로 나누는 거라면 분석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 비교는 뭐예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다루는 것. 차이점을 다루면 대조고요. 그리고 예시는 뭔가 일반적 진술을 구체적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예시죠. 만약에 예를 들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범주의 것에 빗대어서 예를 들어 했다면 유추죠. 다음 9번. 알뜰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예가 나머지와 다른 거. 문제가요. 알뜰하다를 잘못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나머지와 좀 다른 걸 묻는 거야. 돌잔치를 가족 모임으로 알뜰하게 치렀다는 얘기는 검소하게, 작은 규모로 이런 뜻이지. 2번 누나가 동생들을 알뜰하게 보살폈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3번 언니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검소하냐?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검소해? 아니지, 진정으로. 4번 아픈 데를 미리미리 살펴가며 검소하게 간호하니? 아니지, 진정으로. 따라 정답 몇 번? 1번. 10번. 1월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드는 절기, 이런 걸 묻는 것도 좀 창피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리는 것도 창피한 거야. 왜? 이건 단순 암기라. 이 24절기는 외워놔야 돼. 24절기는 외워놔야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제일 가까운 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공무원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떨어뜨리기 위한 거. 떨어뜨리기 위한 걸 냈을 때는 절대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따위를 왜 물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한 축이 몇 마리냐? 이게 공무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거야. 나이 70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공무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다고? 떨어뜨리려고 낸다고. 그런 건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정답은 1번 입춘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제시된 인용문에서 생계만개하다의 뜻으로 적당한 거. 자, 본문을 봤더니 신성의 의욕과 공상은 이런 대로 번져나갔다. 자, 아예 의욕과 공상이라고 했는데 의욕이나 공상이 예측 불허로 번져나갔다는 얘기야. 그렇지? 또 병화는 이런 소리를 묻는다고 놀란 눈을 멀뚱히도. 왜?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을 물으니까. 생계만개하다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몇 번? 2번.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이해돼요? 12번. 비읍이 첨가된 말이 아닌 거. 지금 4주 동안 10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고 끝낼 거니까 시계 그만 쳐다봐. 자, 비읍이 첨가된 말이 아닌 거. 눈을 부릅뜨고 부릅뜨다 할 때 비읍은 첨가된 겁니다. 즉 부르다와 뜨다가 만났고 비읍이 첨가됐고요. 입대라는 말도 이와 때가 만났고 비읍이 첨가됐죠. 햅쌀, 해와 쌀이 만났고 비읍이 첨가됐습니다. 그러나 집밥 따위는 비읍이 첨가된 게 없죠. 정답 몇 번? 4번. 13번. 품사를 물었습니다. 이 그 저는 질문. 이 그 저는 본래 관형사야 대명사야? 본래 관형사야. 본래 관형사야. 이 관형사 이 그 저가 이것 그것 저것과 만나고 이분 저분 그분과 만나고 이 저희 그이와 만나서 대명사가 되고 그럴 때 줄여서 이 그 저가 등장하는 거야. 원래 이 그 저는 관형사라니까 일단. 그러면 이가 이 그 저가 뒤에 관형사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체언. 이 나무 관형사잖아. 이해됐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본래가 수사야, 본래가 관형사야. 본래가 수사이며 관형사야.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 숫자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사, 수관형사 두 개를 같이 써놔. 왜? 구별이 안 돼. 이해돼요? 그럼 관건은 뭐야? 뒤에 명사를 꾸미면 수관형사.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으면 뭐야? 수사. 다섯 뒤에 뭐가 왔어? 명. 명이 뭐야? 품사가? 의존명사야. 사람을 세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다섯은 뭐야? 관형사지. 우리 관형사는 뒤에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어. 합성어를 만들지 않는 한 관형사는 절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어. 이는 하고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는 뭐야? 이것이야. 또는 사람이면 이이고. 이해돼요? 대명사죠. 정답 몇 번? 3번. 4번. 새 관형사지. 새 대통령 관형사지. 정답은 3번이죠. 이해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또 나머지 5회까지 풀어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